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4, 5년간 이런 방송 활동을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주택시장 화랑기가 곧 도래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저하고 어떤 재테크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고민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카카오톡에서 JC1539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추가해서 친구 신청을 하시면은 저하고 상담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금년도 하반기 및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함축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도까지 주택시장 화랑기가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하는 걸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즉, 주택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특히 입주량에 의해서 아주 민감하게 가격이 반응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자, 우리가 흔히 진보 정권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보수 정권에서는 좀 주춤하더라, 이런 최근 몇 년간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주택은 보수 정권이 됐건 진보 정권이 됐건 그 시점에 적정한 규제는 항상 수반한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양극화라는 단어가 지금 최근에 신문 기사나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죠. 반드시 양극화 이후에는 갭매우기 시장이 온다는 점,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가 감소하는데 주택 가격이 더 올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구 감소가 꼭 주택 가격을 하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국민소득 증가라든지 어떤 도시화 현상이라든지 가구 수의 변화,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내년도 주택시장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서울은 강세, 보합세도 아니고 강세입니다. 수도권 보합세, 비수도권 지방이죠, 약세.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시켜도 좋을 정도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6억 초과 금지 대출, 이런 걸로 인해서 주춤거리고 있죠. 이런 주춤거림을 큰 흐름의 물줄기로 보지 마시고, 이런 출렁거림은 일시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큰 흐름은 수량, 입주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런 출렁거림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규제라든지 부동산 세금 정책이라든지 대외 변수, 특히 요즘 같으면은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있지만은, 그런 출렁거림을 가지고 어떤 변곡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주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필수제입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만간 아마 농작물 가격 상승이 눈에 뻔히 보이죠. 자, 분명히 폭등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은 이런 수량이 부족하면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장기간 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즉 시간을 요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규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출렁거림은
세금제도, 대출제도, 금리 여러 가지로 출렁거림이 발생하는데 이게 큰 흐름의 변곡점으로 종종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투자 타이밍이라든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출렁거림을 큰 흐름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거래량 축소. 자, 최근에 강남 상구 같은 고가의 아파트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대출이 6억 이상 안 나오죠. 자, 이런 거래량 축소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이클, 어떠한 부동산 시장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래량 축소가 가격 하락을 의미할 때도 있고 가격 상승 시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 너무 획일적으로 시장을 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량을 좀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매년 연 4만 내지 5만 가구 정도는 돼야 서울의 입주량이 적정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4만이나 5만 가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이 내놓은 수치죠. 자, 그런데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2만에서 3만 가구 입주량입니다. 2만 가구도 안 됐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게 5년간 누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입주량이 절대 부족이죠. 절대 부족. 자, 다행히도 금년도는 약 4만 가구로 회복은 좀 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반토막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 반토막 나는 시장 또한 그동안에 한 5년간 누적된 입주량의 어떤 공급 부족 이런 현상이 중첩돼서 시장에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4만 세대 중에서도 약 한 20%가 순증가입니다. 가구수 증가. 자,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구수를 감소시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증가는 이 4만 가구가 많다 적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이 4만 가구의 약 한 20%만이 순증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즉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공급 중단이었습니다. 예, 한 4분의 1 수준으로 공급 절벽이었습니다. 자, 이 소리는 향후 비아파트가 어떤 대체제로 부각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비아파트도 오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서울의 대체지역, 즉 서울의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지역이 3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 처음에 발표할 때만 해도 금년도 2025년 금년도에 대부분 입주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8년에서 30년 사이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3년 내지 5년 후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한다. 즉 서울의 아파트 수요를 그나마 좀 더 분산시킬 수 있는 시기조차도 빨라야 3년 내지 5년 후다. 이 점을 꼭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1기 신도시인 즉 분당 같은 경우가 입주할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거리거나 약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 분산으로 해서 3기 신도시의 효과는 저는 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년이나 5년 후의 일이다. 자, 따라서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서울 주택시장에는 이 3기 신도시가 줄 수 있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량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이런 서울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 파급 효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30%는 30년 이상 된, 즉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재건축 추진 대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이내 신축은 약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같은 지역에서도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같은 동네에서도 약 46% 정도가 신축 아파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거의 절반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과 선호도가 좀 더 심화되고 부각되고 있는 이런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축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최근에 건축비, 인건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 평당 건축비 1천만 원 시대에 근접해 있습니다. 즉 평당 1천만 원이면요, 서울의 건축비만 가지고도 지방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양극화 이후에는 반드시 갭매우기 시장이 온다. 갭매우기 시장이 오면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아지는 화랑기가 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갭매우기 시장이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양극화 이후에 갭매우기 시장은 부동산 시장 화랑기의 어떤 신호탄 역할을 할 거냐. 그런 측면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도 가격을 선도하는 상품이나 선도하는 지역이 있고, 가격이 후발주자로 뒤따라가는 어떤 시차를 두고 뒤쫓는 추종 상품이나 추종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오르면은 시차를 두고 강북 아파트 오르고, 서울 오르면은 시차를 두고 수도권 아파트 오르고, 이런 게 하나의 갭매우 시장입니다. 즉 갭이 커졌다가 갭을 줄여나가는, 즉 키를 맞춰가는 시장, 이걸 갖다가 갭매우기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갭매우기 시장이 오면은 부동산 시장 화랑기가 온다는 거, 즉 그 소리는 뭐냐, 추종 상품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상품에 투자하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잘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화랑기가 오는 신호탄으로 이해를 하시는 동시에, 즉 내가 아파트 팔고 났더니 가격이 올랐더라, 그래서 후회된다, 이런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갭매우기 시장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갭매우기 시장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갭매우기 시장은 부동산 하락기가 올 수 있는 신호탄이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뭐 없겠느냐? 예, 아파트 전세 가격 시장 동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갭매우기 시장이 오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아파트 전세 가격에 난민들의 대체제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추종 상품이나 추종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추종 지역이나 추종 상품이 아파트 전세 난민의 대체 수요로 인해서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화랑기가 온다는 그런 신호탄으로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자, 현재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한 53% 수준입니다. 물론 강남권은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서울의 평균치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70 내지 80%.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많이 하셨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70 내지 80% 수치에 근접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수치가 60에서 65%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제 본격적인 갭매우기 시장, 즉 화랑기가 온다. 이런 의미로 인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의 전세 수요는 약 한 23만 세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전세 물량은 약 9만 세대밖에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절대적으로. 언제 전세 가격 상승이 올 거냐 하는 것은
조만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자, 따라서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시기가 조만간 올 수밖에 없다. 또한 전반적으로 다 이게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현상으로 나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아파트 전세 가격의 추종 상품이 비아파트 주거용입니다. 즉 아파트 전세 난민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추종 지역에 있는 비아파트가 주로 화랑기에 올 수 있는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이제 거의 1년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주택시장 불장이 온다. 불장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장이 온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인 입주량이 절대 부족이고 내년에 금년에 비해서도 반토막이다. 그동안 누적된 입주량도 그만큼 쌓여있다. 부족 현상이.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투자자, 재테크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적다. 요즘에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큰 돈을 움직일 수가 없겠죠. 자, 투자금이 적으면은 추종 상품에 선점해서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서울 오세훈표가 됐건 이재명표가 됐건 재개발, 재건축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은 재개발 상품에 선점해서 투자하십시오. 현재 대출이나 이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신다면은 추종 상품의 선점 투자,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신다면은 화랑기에 왔을 때 많은 양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은 내년도, 금년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각 테마별,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건축, 이런 재테크 관점에서 테마별, 또 지역별로 이런 투자 요령이라든지 유망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동산 비밀노트에 우리 장준선 대표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김춘하 대표 현장 유망지역, 특히 유망지역 안내라든지 유망지역 소개를 많이 할 겁니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